Recording in progress. 자, 고3 때 보는 모의고사에서 되게 중요한 모의고사가 뭐냐면 다들 알죠? 육모랑 구모랑 수능 11월에 보는. 고3 때 모의고사 언제 봐요? 매달 보는 거 아니야? 매달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3월에 한번 보고 5월에 보고 6월에 보고 7, 3, 5, 6, 7, 9, 그다음 수능이요? 10, 11 이렇게 볼까요? 이번에. 많이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재수생들은 매달 무조건 한 번씩 보면서 개인적으로 계속 모의고사 풀어요. 고3과 재수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능과 관련돼서 모의고사 풀이의 경험이 고3이 지극히 횟수가 적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횟수도 되게 중요해요. 6월, 9월 수능이 왜 중요하냐면 육모와 구모 수능의 모의고사 문제 출제위원이 같아요. 같은 출제위원이 같아요. 교육청에서 내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평가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6평과 9평, 육모와 구모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점검하고 11월에 난이도를 어느 정도 맞출지를 위해서 결정해서 시험 문제 내지만 그 난이도가 항상 적중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6월 것도 만들면 제가 수능도 만들어요? 네, 맞아요. 보통은 특별한 이유 없으면 교체되지 않고 꾸준하게 만들어집니다. 아니, 그 시기마다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수능을 출제하거나 저기 할 때 몰래 복수집합니다. 네? 몰래 뽑혀가요. 몰래 뽑혀, 네, 납치돼요. 근데 6월 달에 납치하는 걸 알았으면 알잖아요. 근데 그 평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지 말고 그 전문가들, 출제위원회 전문가들,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 뽑을 때는 그때그때 골라서 뽑습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독서지문 써요. 똑같은 글이 안 나와요. 이 글들이. 얘는 문학 작품은 똑같은 게 겹칠 수 있습니다. 자, 연계 확률이 그래서 연계 체감이 잘 돼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소재만 유사하게. 그럼 여기도 알겠지. 50%니까 3개 중에 2개 지문은 연계됩니다. 오! 근데 여기서 잘 볼게. 독서 이론은 일단 배제하고 여기랑 가지문과 나지문 4개잖아 총. 디테일하게 나오면 이 중에 최소한 2개는 연계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기술 지문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기계학습 지문이 나왔어요. 그게 기계학습이 EBS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매년 인공지능 지문은 들어 있어요. 내용 똑같아요? 아, 내용 똑같지 않아요. 근데 왜 연계예요? 소재가 비슷하면 연계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실제로 그래요. 얘네들은 똑같은 거죠, 아예? 얘네들은 똑같은데 잘 보세요. 소설은 전문 중에 일부만 실립니다. EBS에. 그죠? 그럼 다른 부분이 나와요? 다른 부분 나오죠. 그럼 어떻게? 그래도 그 연계입니다. 그래서 EBS로 문학 공부를 할 땐 줄거리 꼭 읽어줘야 됩니다. 뒤에 해설에 줄거리 있으니까 줄거리 해석 보고 그 다음에 평소에 연계 변형 사설 문제들을 더 추가적으로 주면 그거 풀면서 다른 장면도 계속 읽어보는 연습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알면 겹치는 부분은 안 읽어도 되고 안 겹치는 부분 읽고 문제 빠르게 스피디하게 푸는 거죠. 그리고 알아두세요. 소설을 처음 보는 소설이다 하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만 읽고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것도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그럼 선지에서 물어보는 거 어떻게 확인해요? 읽은 기억이 없는 장면은 내가 안 읽은 건 찾아가서 일일이 푸는 거죠.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 정도 시간을 배분해서 푸는데 지금 고3 거 위주로 해서 문제를 줄 생각이야. 왜냐면 이제 너희들 고2 모의고사 보면 고1, 2 때 봤던 모의고사 식으로 구성돼 있겠지. 화법, 작문, 문법,
독서랑 문학이 뒤섞여서 그래서 45번 문제까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실제 구성, 수능 때 보는 구성은 이런 구성을 띱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문제나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을 일주일에 한 회 45문제 총 요 문제를 주면 시간을 재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 당연히 오버할 거예요. 시간을 오버하게 되면 거기서 끊고 시간 체크하고 나머지도 추가적으로 더 푸는 거지. 그래서 한번 풀고 채점해서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뭐 다음 주부터는 문제를 주긴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학 동안에는 독서랑 문학을 위주로 번갈아 가면서 수요일에는 독서, 토요일에는 문학 파트를 진도를 나갈 거고요. 고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를 풀고 채점하라 그러면 채점도 안 하고 풀기만 해놓고 나는 했다고 하고 풀어도 오답을 확인 안 하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요일 날 보충을 한번 줌으로 잡아서 준 문제들 문제 풀어주는 오. 문제풀이 수업을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래서 그래서 화작은 어떻게 푸는 게 나을지 엄매는 어떻게 푸는 게 나을지는 구분을 해서 본인이 뭘 할지는 결정하셔야 돼요. 안돼 할래요. 자, 화작이 나쁘진 않습니다. 화작도 엄매, 화작 둘 중에 뭘 할지 생각을 해주시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 오늘은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이상적인 시간을 써놓은 겁니다. 지금 답안 마킹하는 시간도 안 빼놨어요. 만약에 5분을 빼놓는다면 여기에서 이게 35분이 되겠죠. 실제로 풀어보시면요. 연계된 작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작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읽고 푸는 속도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나오진 않을 거야. 그래도 최대한 몇 분 걸렸는지는 영역별로 나중에 좀 문제 푸는 훈련이 많이 되면 시는 몇 분 안에 고전시는 몇 분 안에 현대시는 몇 분 안에 소설은 몇 분, 그러니까 몇 분 정도 할애해서 읽고 풀어야지를 자기만의 시간 배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과하게 시간을 안 써. 그 시간이 부족한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국어는 모의고사의 경우. 근데 많은데 많은 그 시간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읽어. 너무 붙잡고 오랫동안 읽어. 네. 심지어 우리는 30%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됐는데도 문제풀로 들어가야만 하기도 해. 헐 진짜로요? 왜? 저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푸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거는 평소 연습할 땐 그렇게 훈련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시간 타임어택이 있는 시험에서는 그러면 안 돼. 왜냐면 하나의 글에 너무 오랫동안 붙들려 가지고 충분히 뒤로 넘어갔으면 풀어서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 배분을 너희들이 요걸 기준으로 해서 나는 독서 이론은 몇 분 걸려서 풀 거야. 몇 분 할애할 거야. 몇 분 할애할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문제풀이 순서도 생각해 줘야 돼. 지금 수업 나가기 전에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자, 문제풀이의 순서를 결정할 거 자기만의. 저 있어요. 어떻게 풀어? 고맙습니다. 아니, 그냥 자, 문항 순서대로 호주비 어딨어? 문항 순서대로 풀 수도 있어. 순서가 저 위랑 똑같은데. 1번부터 그냥 45번까지 쭉 푸는 거야.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가장 속편할 수도 있어. 그지.
괜히 막 어디 찾아다니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으니까. 자, 문항 순서대로 풀 것이냐? 아니면 자기만의 순서대로 풀 것이냐? 자, 문항 순서대로 풀 수도 있고. 자, 문항 순서대로 풀되 플러스 특정 지문은 후순위로 풀 수도 있고. 그다음은 보통 애들이 많이 하는 부분이 선택 부분을 먼저 풀고 문학 파트를 풀고 크게 순서로 나누면 독서로 하는 애들. 자, 이 순서를 그대로 가면서 또 다른 순서는 나는 문학에서 뭐가 약해? 고전 소설이 약해. 그러면 문학을 푸는 순서긴 한데 고전 소설은 건너뛰고 후순위로 빼고 독서에선 내가 주제 통합은 너무 오래 걸리더라. 그럼 뒤로 후순위로 빼서 그래서 특정 지문을 후순위로. 근데요. 음. 선택을 했으면 선택 시험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뒤에 같이 와. 대신 뭐가 차이가 있어? 그 답안지의 선택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 그거에 맞춰 풀면 돼. 응? 그래서 화작 보통 시험지는 이렇게 돼 있지. 뭐죠? 작년 9월 거. 시험지는 여기 1, 2, 3번 독서 이론. 그다음에 4번부터 해서 17번까지가 독서. 18번부터가 문학. 지우야 괜찮니? 그래서 34번까지가 공통적으로 푸는 거고 이제 화작은 이렇게 돼. 화작 이렇게 해서 35번부터 해서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선택은 이렇게. 몇 문제? 선택 11문제야. 그러니까 독서 17, 문학 17. 그리고 남은 부분이 선택 11문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자기만의 문제풀이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때 문제풀이 순서의 초점은 어디냐면 못하는 걸 뒤로 빼기? 네, 맞습니다. 쉽고 자신 있고 아는 것 그래서 선택을 먼저 푼다. 왜냐면 시간이 모자라서 찍을 때 나한테 어렵고 자신 없는 걸 찍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 자, 그다음 아이디어를 하나 또 봐봐. 그래서 풀이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얘야. 이거는 점수 하락의 가능성을 좀 낮추고자 하는 거여서 어떤 식으로 풀지는 이것도 선택 문학 독서지만 학생에 따라 자신이 있고 없고에 따라 어떤 애들은 독서를 자신 있어 하는 애들도 있거든 실제로. 그래서 선택 독서 문학인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독서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거는 의미시? 독서 문학. 이게 독서 문학 선택이 문학 순서인 거랑 똑같죠 뭐. 똑같은 편인데 독서 뭐 선택 뭐 문학일 수도 있고 그냥 순서대로 아까 붙여줬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게 또 다르고 또 시기에 따라 내가 문학이 잘 필받아서 잘 풀리는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상대적으로 독서가 더 잘 풀리는 때가 있고 그때 먼저 잘 풀리는 걸 먼저 푸는 게 좋아요. 자, 뭐 얘기하려고 했더라? 하나 더 있는데. 응?
뭐지? 너 하나 보고 문학 하나 보고 문학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다 빠뜨리지만 않으면 돼. 뭐 얘기하려고 했더라. 아, 중요한 거 있었는데. 쌤, 근데요. 매일 시험 보는 사람들 가까워지면. 시간이 가까워지면. 국어 공부를 이렇게 한 작품 한 작품 세트별로 공부하는 걸 귀찮아해서 그냥 모의고사를 푸는 애들도 꽤 있어. 모의고사는. 그다음 이거 뭐 얘기하려고 했더라? 아, 중요한 게 있었는데 쌤 시험 까먹으시면 어떡해요? 까먹었어. 아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난 기억을 못해. 이러면 못 살려. 그냥 그럼 문제풀이 한번 가봅시다. 지문 한번 가보죠. 이청을 해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응? Recording in progress.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은 타작은 해줄 게 있고, 매체는 딱히 없어. 매체는 실제로 내용 보고 그 내용 찾아서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자, 우리 독서 한번 실제로 가볼까요? 저희 집에 안 가요? 어딜 가? 자, 독서는 여러분들 받으면 컴사로 단락을 잘라주세요. 어? 같아. 안 같아? 아, 이거 아니군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군요. 아 여기 메모칸이 있었네요. 네. 여기다 쓸 거. 여기 앞쪽에 있었어. 어떡하니 힘 좋아. 자, 여기 지금 메모 화면에다가 쓰고 있었는데 어떡하지? 자, 여기 독서이론입니다. 독서이론은 학생들에 따라 지문 안 읽고 바로 문제 풀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시간이 부족했 이제 한 개나 한 지문 반 정도를 더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나왔어. 마킹 포함. 그럼 어떻게? 완전 촉박하잖아. 네. 그럼 대충 훑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거꾸로 찾아 들어가겠지.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너무 어렵던데. 그거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빨리 다 읽고 순차적으로 푸는 거야. 가장 정석적인 건 이거지. 자, 다 읽고 속독은 없다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읽고 문제 풀면서 기억 안 나는 거 왔다 갔다. 이게 정상이야. 그러면 어떤 애들은 한 방에 그냥 아예 안 읽고 여기에 나오는 거 봐봐. 독서 전략, 독서 목표 이해되죠? 모르네. 그럼 뭐예요? 올라가서 독서 전략이라는 단어랑 독서 목표, 고려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그런데 봐봐. 이게 틀릴 일이 있냐고. 없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잠깐만 보지 마요. 그냥 바로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 이게 벌써 요령부터가 아니라 아주 그러니까 원래 배경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글에 나와 있는 정보 안에서 문제는 출제돼. 그래서 모든 정답의 근거는 지문 속에 있다고 하지만 지문 속에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배경 지식이 전혀 상관없냐? 필요 없냐? 내가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 쓴 일기를 독일어로 누군가한테 번역해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종찬이한테 종찬이 일기를 준다고 쳐봐. 읽어서 이해할 수 있어? 독일어 모르는데? 읽을 수 없잖아. 이해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아는 것도 배경 지식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배경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머리 그런 걸 쓰지 않고 지문의 내용 가지고 문제 푼다가 보통은 국어 문제를 푸는 원칙이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배경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 돈 없다? 건 없지. 특히 문제는 지문의 내용 가지고 와서 풀 수는 있지만
글 자체를 읽을 땐 배경 지식이 너무나 왕성하게 쓰여. 맞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 온갖 상상력을 다 발휘해. 제가 모든 예시를 다 덮쳐요. 그래서 아는 게 많을수록 특히 독서는 많이 유리하지. 근데 여기에서 잠깐만 생각해봐. 이거 원래 어떻게 읽어야 돼? 진짜 너무 바로 뻔한 거 아니에요? 위에 많이 봐도 5번인 거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요. 수능 문제였어. 그럼 이왕 거 그냥 읽지 마요. 5번 찍어 다니고. 뒤쪽 필요한 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운이 작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하필 그렇게 구성됐다는 거지. 아니 이거 실제로 수능에 출제된 거라니까. 24학년도 23년 11월에 시행됐던 시험인 거야. 그리고 24학년도 수능은 쉬웠습니다. 쉬웠어요. 24학년도 시험은 난이도가 쉬웠고 잠깐만 어디 하려고 그랬더라? 잠깐만 기다려봐. 초인지. 메타인지. 자 정식으로 가고 여기 독서 이론은 2번만 설명을 하지 보통은 수업 안 해요. 자, 여기를 단락을 잘라서 번호를 매기고 저는 컴사로 잘라서 이 작업을 하라고 저는 지시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컴사가 들고 있으니까 컴사를 하고 나머지 다른 펜으로 밑줄 쳐가면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잖아. 이거를 정석은 그거야. 다른 독서 지문도 마찬가지야. 다 읽고 문제를 풀면서 기억 안 나는 거 왔다 갔다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쉬워요. 부정뱅이 나타났다. 잠깐만 너. 자 빨리 앉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아니 독서 이론은 여기 1번부터 3번 문제는 독서 이론이어서 이걸 어떻게 바로 안 읽고 문제로 먼저 들어와서 바로바로 찾아가지 할 때도 이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키워드를 찾아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읽어보면 야 독서의 목표를 고려하지 않는 전략 선택이 어디 있겠어. 상식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선생님 그 배경 지식 활용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냐 이거를 정답을 본문에서 확인할 때도 확인할 우선순위가 되는 걸 확인하러 가자는 거지. 너무 당연해서 이게 확인할 내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는 선지가 1번부터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쟤를 소거를 하기 위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건 참 괜찮은 태도이긴 하지만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거지. 융통성을 발휘할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거는 모든 전체형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라는 거지. 나는 수업을 위해서 모든 선지를 일일이 쪼개가지고 틀린 거 확인시키지만 실전에서 시간을 내서 문제를 풀 땐 여기는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부분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읽어도 쉽게 파악될 수 있는 수준의 글이거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공부하는 애들은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문제로. 근데 여기서 근데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 2개 단락 정도까지만 순차적으로 읽고 그리고 문제 풀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에 남거나 혹은 기억이 없는 선지가 있으면 그거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니까 확인하러 들어갈 때 아닌 부분 확인하러 들어간 거 기억 안 나는 부분 물론 찾아 들어가는 거고. 내 얘기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런 말들을 찾아 들어가 주는 수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는 정석대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읽어주는 건데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봅시다. 1단락을 잠깐만 읽어보면
첫 번째 단락은 독서 지문에서 앞으로 내가 뭘 다룰지를 안내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첫 단락을 통해서 특히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너네는 잘 모르겠지만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을 막 쓰지 않아요. 특히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요. 그 왜 그러냐면 첫 단락은 그 다음 단락과 자연스럽게 내용적으로 연결돼야 되거든. 이해되니? 그러면 맨 마지막에 멘트를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 그 내용을 바로 이어서 연관돼서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첫 지문의 첫 단락에서 제시한 어떤 내용을 두 번째 단락에서 다 설명한 다음에 첫 단락에서 얘기한 걸 뚝 띄워서 갖다가 설명하기도 하거든. 자, 봐봐. 어떻게 구성하는지. 자,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독서의 정의. 자, 뭐니 이거? 그럼 결국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거고. 자,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다. 처음 듣는 부분입니다. 자, 독서에서의 초인지는 우리가 이거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네,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 이게 정의예요. 독서의 초인지 정의. 자, 독서 과정,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맞지? 그럼 봐봐. 여기 고루 연결됐지, 맨 마지막 문장. 이게 대등하게, 해당점 연결. 맞아. 유사하게 연결된 거거든? 그냥 제시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 초인지에 대해서 뭘 얘기할 것 같아? 독서 과정 점검하는 것과 독서 과정 조정하는 걸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런 예측을 해달라는 거 아닐 수도 있어. 모든 글 읽기를. 이게 쉬운 글이기 때문에 그게 예측이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글도 이런 예측을 하려고 노력해보는 거야. 이해됐니, 무슨지? 그럴 때 봐봐. 초인지는 뭐라고 나와? 점검 과정에 동원된대. 자, 여기 대등하게 연결된 거에 한쪽만 얘기했지. 이 설명이 다 끝나면 모두 출제될까? 뭐 어떤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럼 맨 마지막 보면 초인지는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된다.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수능에 출제되는 지문일수록 되게 질서정연하게 쓰려고 노력해. 왜 그런지 알아? 보통 일반적인 책을 사서 독서적인 글을 읽을 땐 이런 걸 그렇게 많이 안 지켜. 자기 자유롭게 써 되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근데 기출은 왜 그러냐면 그 해당 학년만 풀고 끝나는 글이 아니야. 후배들이 계속 공부 자료로 써. 그러려면 전문가들은 이왕이면 질서 정연하게 쓰려고 하고, 근데 질서 정연하게 쓰려고 할 때도 내 눈에 근데 너무 뻔히 보이게 질서 정연하게 쓰려고 하지는 않아. 그럼 너무 수준이 쉬워지니까 장애물의 높이는 유지하는 수준에서 질서 정연하게 쓰려고 해. 내 얘기 이해되겠어? 근데 이제 아트다. 그래서 되게 어 그럼 이 글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겠지? 이걸 알면서 읽으면 나중에 내용 찾아 들어갈 때도 근데, 좀 편하지. 근데 어디에 조정이 나오고 정보가 나오는지 알고. 그럼 봐봐.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독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진행하는데 독서 전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며 점검한다. 자, 점검 계속입니다. 전략을 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효과적 문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 판단했으면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리해보는 방법으로 문제점 무엇인지 파악했다.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에 문제가 발생한 독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도는 또 아니야.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야. 이렇게 느리게 읽으라는 것도 아니야. 설명하니까 느린 거야. 구분이 되죠. 어떻게 구성돼? 차이점 부각해봐. 얘는 뭐야? 판단을 했을 때 얘기고 인지하지 못할 때 얘기를 하는 거야. 구분되니? 왜 이걸 구분해야 되냐면 차이를 부각해야 돼. 초인지로 독서 과정을 점검하면서 읽는데 문제 발생한 걸 알아챘을 때 해결하는 방법. 얘는 알아채지 못했어. 문제가 발생했는데 알아채지 못했을 때 해결 방법. 그래서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예측해야 돼. 인지하지 못했을 때 이 방법을 쓰면 맞을까 틀릴까? 그건 틀리다는 거야. 여기 분류해보는 이 방법은 뭐예요? 판단이 됐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뜻해지 문제 뭔지.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거 봐봐.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한 얘가 그것인데 이럴 땐 일단 문제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점검을 위해서는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중간중간 정리하기. 이 중간중간 정리하기를 여기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는 아니다. 이거 구분하라는 거야. 쉽게 이게 어려워서 여기까지만 읽을 거야. 그리고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는 거야. 아, 어떡해. 자, 봐봐. 자, 이게 글로 써 있어서 이해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예전에 잠깐 봐봐. 후반부 읽기 전에 이걸 생각해봐. 이게 전혀 잘 이해가 뭔 소린지 안 되는 글이라고 쳐봅시다. 이해됐어요? 근데 최소한 점검과 조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건 파악이 됐고 그리고 읽다 보니까 얘는 판단이 될 경우와 판단이 안 될 경우로 나누잖아. 그런데 거기에 정리하는 내용이 이쪽에 있고 여기는 분류하는 방법이 여기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이건 마치 네모라는 그림을 주고 여기에 뭐 세모와 동그라미를 주고 여기는 크게 별표를 주고 얘는 마름모를 주고 여기는 마름 사다리꼴을 주고 했을 때 시험 문제로 네모를 얘기를 하면서 사다리꼴이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면 맞아 틀려.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안 돼도 이런 식으로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돼. 내 얘기 납득되니? 가장 좋은 건 이해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 공부하는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 나랑 쓸데없는 내가 나중에 선택하지 않을 선택 과목이야 해도 수업을 듣는 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 배경 지식이 쌓이니까. 요 파트 잠깐 시간 줄 테니까 1, 2, 3번 문제 풀어볼래? 요 정도? 3단락은 읽고 풀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안 읽은 다음에 문제 풀면서 찾아 들어가서 읽어도 됩니다. 시원아 1, 2, 3번 문제 한번 풀어봐. 야, 그럴 때 잠깐만 기다려. 오케이, 기다려. 이럴 때도 어떻게? 정석적으로는 이 선지가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주고 떠올려준 게 그러한지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야. 이럴 때 되게 약간 요령이 필요한데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야 이거는 틀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드는 건 나중에 확인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카메라가 소리가 안 나네요. 나 카메라 안 나, 소리 안 나게 만들어놨어 얘는. 원래 카메라.
풀어보세요. 어? 유진이 어디로 들어가? 이게 왜 이래? 아, 방학 때만 되면 수업을 한 타임만 더 할까? 수업을 새로 하나 더 깔까 된 욕망이 아, 너무 부족해. 됐니? 풀었니? 괜찮? 아직? 잠깐 기다릴게. 예준이 다 풀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풀었을 때 몇 분 걸렸는지를 딱 보라고. 그걸 적어놔. 그러니까 나중에 몇 분 걸렸는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걸리고 있나. 이걸 총합했을 때 80분 내로 끝나. 그렇게 연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도 너무 결과가 처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실력으로 그 실력에 걸맞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수학도 그렇잖아. 한 문제 완전 풀릴 것 같은데 풀릴 것 같은데 풀릴 것 같은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느새 시간 모자라고 찍어야 되는 수가 없어야 되니까. 24학년도 시험이 24학년도 시험 어려웠었구나. 문학이 어렸었던 거. 불수능 24학년도가 불수능이었구나. 자, 볼까요? 1번의 답은?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그죠? 다음 2번의 답은요? 3번이고요. 3번의 답은 1번이에요. 다 맞췄어? 확인해 볼게. 여기는 그 1, 2, 3, 4가 다 적절해서 5번을 선택할 수도 있긴 한데 새로 선택한 전략이 있는지 찾아서 걔네들은 점검과 조정에 대해서 제어할 필요가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할 때 여기 보면 새로운 전략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지? 이러한 선택 전략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 답은 5번 맞지? 여긴 됐어. 2번은 맞췄어? 2번만 틀렸어? 자, 봐. 말을 바꾼 건데 독서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독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 보시면 여기 여기는 문제가 발생한 걸 알아차린 상황입니다. 평가하고 점검하는 건데 이거를 판단하면 그걸 해결하는 건데 문제는 봐봐.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렇게 바꿔서 쓴 거죠. 독서가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 그리고 말을 살짝 바꾼 겁니다. 그지? 그때 애도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전략으로 글을 읽거나 그러고 있는 경우. 그지? 그러니까 목표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찾으러 들어가는 거지. 여기 나왔지? 찾아 들어갔지? 틀린 그림 찾아줬어. 이때가 어떤 경우야? 이런 경우인데 말을 요걸 그대로 따서 쓴 게 아니라 이걸 살짝 바꿔가지고 못 알아채는 거. 이건 뭐야? 독서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되니 무슨 얘기인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꿨었다. 그 다음 여기 1번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사용 중인 전략을 계속 사용하기로. 그 말은 A 부분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 이미 있어야지만 말이 되는 거지. 전략이 없어요. 지인은 들으면 안 돼요. 뭐라고? 음, 좋아. 괜찮아. 이것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기. 좋아. 1시 9분. 이거 어떡하지? 시간이 되게 애매한데?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긴. 네. 애들이 자요. 얘네 어떡하면 좋아. 요거 거기 페이지 10페이지 있습니까? 네. 10페이지는 조금 전에 했던 독서 읽기거든요. 독서 이론? 독서 이론? 내가 요건 안 읽어줄게. 읽어보고 풀어볼래? 지금 읽었던 것처럼 읽어보고 풀어봅니다.
바꿨어? 괜찮. 그 문제를 풀 때는 1차 풀이 문제를 풀 때는 답만 고르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아니 5번 선지까지 다 소거한 다음에 답을 선택하면 되죠. 2번이라고 생각해도 3, 4, 5번은 한번 보고 확인차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문제가 진짜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이 잘 나올 때 보면은 답만 골라지는 문제들이 꽤 많아. 그럼 만약에 틀리게 되면 5번 선지까지 봐도 다 틀려. 내가 근데 아까 문학 부분 25분 이내에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상적인 순서가, 시간이. 그러려면 5번 선지까지 보는 걸 모든 문제마다 보면은 25분 이내에 못 끊어요. 문학 파트가. 25분에 끊으려면 답만 골라내는 문항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다른 선지를 소거함으로써 답 선택에 자꾸 기대게 되면 글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등한시하게 돼. 그래서 글을 대충 소홀하게 읽어버리고 문제 소거를 통해서 답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하거든. 물론 어떤 경우에 소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물론 많긴 하지만 이왕이면 가장 나이스한 문제풀이, 가장 100% 가장 좋은 문제풀이는 답만 골라지는 거. 이해되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여기 아예 안 보고 들어가서 듣는 것보단 최소한 일부의 정보를 읽고라도 들어가는 게 정보 찾아가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안 읽고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하긴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읽고 들어가는 게 낫고요.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되게 그 은큼하지 않아? 왜? A 부분을 안 읽고 문제를 풀고 싶었는데 A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꼭 보고 문제를 풀게 하잖아. 그럴 때 여기에서 아까 1번 문제랑 되게 비슷하지. 이게 말이 되니 상식적으로? 일단 아니 의사소통에 강 영역이 있다고 할 때 상호작용 없이 발달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 물론 안 읽고 찾아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는 게 가장 맞는 거고 읽었으니까
여기까지 보면 이 정도에서 바로 정답의 근거 나오고요. 여기 읽을 때 봤어야 됩니다. 흔히 이렇대잖아. 이 문장을 잘 읽어보면 이 글은 이런 흔한 생각을 까기 위한 글인 거야. 흔한 생각을, 통념을 까기 위한 생각. 그건 뭐야? 글자를 깨치고 나서야 읽기를 시작한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깨치기 전에도 있다. 그래서 여기 순서가 뭐가 나오냐면 읽기 준비 그리고 단계별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초점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읽기 준비에 초점이 있는 글이에요. 이건. 그것에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는 거였고 내가 답 안 얘기해줬니? 답 안 불러줬니? 자, 1번에 2, 2번에 3, 3번에 3. 다 맞췄지?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읽기 전인데 의미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단어의 뜻을 말도 안 되는 거죠. 의미 이해는 여기 나옵니다. 단계가 1단락에. 이거는 어떻게 풀어요? 저는 보기 박스를 일단 안 보고 A로 일단 솎아냅니다. A는 읽었어. 물론 필요에 따라 얘를 먼저 읽고 솎아내도 돼요. 둘을 동시에 보는 것보단 이게 더 낫죠. 일상스러운 자연스러운 읽기 지도 얘기했어. 달리니까 틀렸지? 아니어야 적절한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치기 전의 경험이 읽기 할 때 영향을 준다고 A도 봅니다. A도 봐요. 자, 글자 읽기의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읽기 발달이 시작된다고 보는 건 A랑은 다릅니다. 얘는 이게 적절할 가능성이 높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보기 보면 바로 답 나오죠? 답은 3번. 이게 그래서 풀고 나서 맞히는 것도 중요해. 항상 점검해줘야 돼. 뭘 점검해? 채점한 다음에. 이거보다 더 빨리 풀 수는 없었나? 그러면 또 점검할 거. 이걸 밑에 선지까지 내려갈 이유가 있었나? 만약에 내려갔다면. 이해됐니? 문제인지? 끊임없이 다 풀고 나서 오답 확인해서 끊임없이 되짚는 겁니다. 그래야 발전해요. 요 프린트 다음 시간에도 쓸 거거든? 이름 써가지고 나한테 내고 가도 되고 가져가도 되고 가져가면 대신 가지고 와야 돼. 이름 써서 나한테 내고 가면 내가 가지고 있도록 가져가. 얘들아 오늘 여기까지 하자. 고생했고